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구급 행정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것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제기 사항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한다고 이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이 어제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렇게 이제 문서로 좀 작성을 좀 해봤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3번 문항 그리고 7번 문항 두 가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의 제기를 하셨을 거고 복수 정답을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종 정답이 8월 18일 발표됐고 제가 그날 확인해 보니까 이 이의 제기했던 문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최종 정답 확정 발표 당일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뭐 행정학 공부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10일 이내 회신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주말 빼고 딱 10일 되는 날에 어제 8월 31일 날 일부 공개로 해서 이 결정이 됐다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공개 청구를 했던 게 이의 제기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청구를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보니까 3번의 경우에는 특정 학자가 제시한 내용에 관한 문제를 묻는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7번의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기금이 대상이냐. 아마 이 질문하신 거, 이 제기하신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공유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거고, 근데 그에 대해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제기 내용에 대해 검토한 관련 분야 교수, 전문가 집단 명단을 제가 또 청구를 했더니 업무의 공전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판례가 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으로 전혀 공개를 안 했고요. 그다음 제가 이의 제기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질의를 했어요. 보니까 해당 문제 출제 검증에 과정하지 않은 복수의 시험위원들, 그리고 가로 열고 대학 교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 내용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그리고 뭐 이의제기 처리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 명단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제한된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결론은 부분 공개라고 했지만 핵심적인 게 없죠.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 안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추론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3번 문항부터 7번 문항까지 제가 조금 지난번 영상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3번 문항은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과 사례 간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종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됐죠. 근데 이제 아마 복성답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야, 3번 선지도 복성답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제가 보니까 2번 선지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선지는 로이가 아닌 엘먼드와 파월이라는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 유형이죠. 뭐 이거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2번만 만약에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이렇게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로이가 제시한 내용이면서 and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정답이 선지 2번으로 딱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3번 복수 정답 가능성이 가로 열고 뭐라고 했냐면 중의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이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해봐요. 그래서 해당 문제를 로이가 제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쨌든 그 3번 선진 엘먼드하고 파월이 제시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이가 제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혼선이 생겼던 이유 자체가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과 사례 간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가 제시한 내용이면서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요렇게 딱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2번으로만 현재 2번이 인제 답이 하나만 될 수 있고 인제 3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문지 3번도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로이가 제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요렇게 생각한다면 복수가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 2번으로만 이 정답을 인정해서 이 해석의 범위를 그냥 좁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3번 선지에는 아무 내용이나 들어가도 돼요. 여기 이런 게 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얼마다.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로이가 제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로 따지면 그죠? 자,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시험 직전에 우리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 보셨잖아요. 지방 19번 문제인데 19번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로이하고 엘먼드와 파월 각각의 학자들이 주장한 정책 유형 이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학습을 하시고 이 문제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문제를 좀 빠르게 푸셨다면 여기 있는 내용 보자마자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번 선지 분명히 고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군무원 행정학 수험생 대부분이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신 다음에 바로 이 문제를 봤을 때 명확하게 의미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혼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7번 문항인데 다음 중 추가 경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출제를 했었고요. 선지 2번 요거 이제 특히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2번 선지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좀 급하게 푸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2번을 고르고 넘어가셨을 확률도 꽤 있어요. 왜냐? 추경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니까. 근데 대상으로 한다라고 딱 표현이 돼 있어요. 일반에게, 특별에게. 일반에게, 특별에게 합해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기금.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 돼 있어요. 4번만 그래 결국은 4번은 명확하게 어차피 틀렸으니까 틀린 내용이니까 4번은 이제 정답이 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번도 복성도 되지 않냐라고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는 추가 경정 예산의 의미를 이렇게 해놨어요.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된 예산의 변경. 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산은 어디까지죠? 일반에게, 특별에게까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제가 여기 추가로 적은 것처럼 예산과 기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금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하려면 기금 운영 계획의 변경이라는 게 있죠. 해당 내용은 법에 다 나와 있죠. 국가재정법 제70조에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기금 운영 계획의 변경.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이라고 딱 찍어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제 결국은 이번 선지가 복성도 안 됐으니까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한다. 제가 뭐 국어 강사는 아니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해설하신 분들 좀 내용을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추가 경정 예산을 세출 예산으로 해서 추가 경정을 편성해서 결국은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추경의 대상이 그냥 기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추경자를 매해 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대협력 기금이라는 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추가 경정 예산에 기금의 재원을 쓸 수 있는 편성 목적은 될 수 있어요. 편성 목적. 그러니까 기금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정이랬잖아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경정이잖아요. 바르게 고치는 거잖아요. 이게 바르게 고쳐야 될 경정하는 대상은 기금이 아니라 예산이에요, 예산. 그래서 이 대상하고 이 편성 목적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문제, 우리나라 현재 2020년 국가직 구급 문제에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출제됐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예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에게, 특별에게 예산이 포함이 돼요. 세계잉여금이라는 이 포함 범위에는 예산이 포함 범위고 기금이 제외돼요. 그래서 이 기역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목적으로서는 기금에다가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 목적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추경이랑 비교를 해보면 추경의 편성 목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기금까지 추경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좀 억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자,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는 국방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공개를 했다면은 제가 그걸 보고 그에 대해서 의견 코멘트를 달았겠죠. 근데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복선 인정을 하지 않았겠냐. 그럼 그렇다면 그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7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2번 선지가 분명히 복성답 여지가 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어. 그럼 복성답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4번 선지를 하나의 정답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추론을 해서 이게 반박을 좀 해봤어요.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이 시험 자체가 투명성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공정한 시험 업무에 뭐 이유로 해서 뭐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시험 문제, 그죠? 공정한 시험 운영에 크게 영향을 갈 것 같진 않고 또 이 수험생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정도,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 합리적으로 좀 설득이 될 만한 내용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